자, 이제 조금 이제 잡다한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잡다한 소리.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 우리 미분을 배웠으니,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떠한 2차 함수, 3차 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 앞서서 몇 가지 배경 지식이 몇 개 필요한데요.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얘가 뭐죠? 윤지야, 이게 무슨 뜻이죠? 그쵸? 이게 Y축 대칭이라는 말이에요. Y축 대칭이 되는 애들의 특징은 짝수 제곱이에요. 상수항이거나. 그쵸? 사실은 이걸 짝함수라고 불리우는데 이 짝수가 마이너스,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것도 다 사실은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요. 원점 대칭은 홀 함수예요. 그쵸? 지수가 홀수인 애들이 다 원점 대칭이에요. 어떤 다항함수는 짝수와 홀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어떤 gx라는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쫙 있어요. 얘를 우함수 부분, 이게 우함수라는 게 이게 짝함수거든요. 아예 요즘 용어로 씁시다. 짝함수 부분과 홀함수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나요? 너무 당연해요. 야, 짝수 다 모아봐. 홀수 다 모아봐. 당연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다항함수가 아니라 사인, 코사인, 지수, 로그 함수 이런 이상한 함수일 경우에도 분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인 함수. 그러면 만약에 이 gx가 짝수 차수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얘는 뭐가 되죠? Y축 대칭이 됩니다. Y축 대칭인 애들만 모아있으면 Y축 대칭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헤이, 브라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홀수 차수인 애들만 모여있으면 얘는 무조건 원점 대칭이 됩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그 함수 자체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짝함수인 g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홀함수가 돼요. 왜? 미분이라는 동작 자체가 차수를 하나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홀함수였던 어떤 애를 hx가 홀수로만 이루어진 어떤 애였어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분명히 짝함수가 돼요. Y축 대칭이 된다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는 원점, 이거 홀함수인데. 홀함수가 돼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다항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얘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fx가 f의 마이너스 x, 얘가 짝함수, y축 대칭일 때 얘를 양변을 미분해 볼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가 돼요. 맞습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f'-x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붙인다. 이거 기억나나요? 이게 무슨 원리였냐면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얘를 어떤 하나의 x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는 거죠. 얘를 미분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5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의 4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 곱해줘요. 기억하시나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불렸던 애예요. 그쵸?
요 미분법이랑 똑같아요. 얘를 x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한번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 x를 미분한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x를 미분한 거잖아요. 얘는 x를 미분한 게 아니라 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줘요. 이걸 속미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안에 있어서. 얘를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줘요. 즉 얘를 미분한 것과 얘를 미분한 것이 같다. 미분한 놈은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네. 얘는 원점 대칭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어떤 gx라는 애가 처음에 원점 대칭인 애였다면 얘를 미분한 애는 c'-x에 얘의 속미분이 곱해져서 얘랑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인 함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차수를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앞 도입부를 조금 얘기했던 것들하고 이제 할 얘기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2차 함수는 반드시 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평행 이동을 하면 얘를 y축 대칭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2차 함수 자체는 얘는 y축 대칭인가요? x축 대칭인가요? 몰라요. 그쵸? 근데 얘를 잘 평행 이동하면 반드시 y축 대칭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놈은 분명히 어떤 이런 꼴일 거거든요. 그쵸?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q만큼 솔직히 할 필요도 없겠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분명히 x축 대칭이 되게 y축 대칭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하나 더 밑으로 가볼까요? 어떤 1차 함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잘 평행 이동하면 반드시 원점 대칭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대충 그려볼까요? 어떤 애예요. 얘를 잘 평행 이동하면 반드시 원점 대칭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동의해요? 아니에요? 에이, 설마 3차 함수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애도 있었잖아. 얘도요. 요 부분을 잘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얘도요. 요 부분을 요 가운데가 어딘가 있어. 잘 평행 이동하면 원점 대칭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 필요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생각은 해봅시다. 얘를 미분한 식은 분명히 어떤 2차 함수예요. 그쵸? 맞아요? 쟤를 미분한 식이에요? 얘를 미분한 식은 분명히 어떤 2차 함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를 잘 끌고 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평행 이동하면.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요렇게 접하게 만들면 이거는 이제 요런 3차 함수가 될 거고 적분하면 그러니까 이 반대 개념인 거죠.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개념일 거고 얘가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쏘리.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 만약에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적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딱 가운데가 오게 될 수 있어요. 걔를 다시 이렇게 내리면 딱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느낌 오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3차 함수는 어떤 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이걸 수식으로 증명하면 되게 귀찮아. 얘를 잘 평행 이동하면 원점 대칭이 되게 만들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걸 수식으로 증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런 것 만들고, 사실 적분을 배운 사람은 적분 상수가 붙을 텐데 그거는 내가 위아래로 그냥 조정해 주면 그만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미분한 놈을 저 축이 y축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 얘 자체가 y축 대칭이고, 그쵸? 그놈을 적분을 배운 사람은 적분하면 원점 대칭인데 적분 상수가 있는데 적분 상수는 내가 내리면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 반드시 원점 대칭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모든 3차 함수는 이게 이제 이쪽에 그려져 있더라도 여기가 어떤 가운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미적분을 배워야 나오는, 선택 미적분을 배우면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요 점을 배운 건, 우리가 이 점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어디였었어요? 접선의 개수 얘기할 때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쪽에서 접선을 그으면 3개입니다. 요쪽에서 접선을 그으면 1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1개고 여기는 3개고, 요쪽도 3개거든 지금 내가 대충 그려보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도 1개인데 어딘가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긴 3개고 여긴 1개면 그 선이 어디라고 했어? 얘의 딱 요 점에 있는 요 접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점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3차 함수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1개, 이쪽은 3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가운데로 옮기면 원점 대칭이 되는 그 포인트예요. 변곡점이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결과를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3차 함수는요, 이러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까지 그려볼까요? 모든 3차 함수는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1대1인 3차 함수는 우리가 이 개념을 도입해서 뭐 외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극대극소가 있는 3차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요 점에서 시작한 점이 극대값까지 올라왔다가 요 점까지 지나갔다가 요 점까지 지나오는데 요 간격이 일정해요. 언제나 그래요. 이제 얘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편하게 구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 그 점이에요. 그 점.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그 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가 극대점인데 극대점하고 y값이 똑같은, 윤지야 이거 안 들을 거야? 이게 여기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극대점하고 y값이 똑같은 지점은 요 간격의 2배만큼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줬다면 당연히 얘가 최대값일 거고, 얘보다 좁게 줬다면 얘가 최대값일 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됐어요? 항상 이 박스 안에 있어요. 자, 이제 왜 어떻게 이 박스 안에 있는지를 증명을 시작해 볼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요 fx를
쓰지 않고요. 얘 f'x를 그려볼 거예요. 참고로 여기를 원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얘가 x값, 걔를 평행이동해서 어디서든 나타나기는 하지만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얘 f'x는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를 마이너스 a, 여기를 a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 미안해요. 여기를 k라고 할게요. 헷갈릴까봐. 그러면 이 녀석은 이 f'x는 최고 차항계수는 모르겠고요.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예요. 그러면 얘는 a의 x제곱 빼기 k제곱이니까 ak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저 fx의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적분을 안 배웠지만 미분하기 전을 그냥 상상해보면 되겠죠. 얘는 3분의 1 ax의 세제곱을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사실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에요. 나중에 배울 건데 뭐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얘는 마이너스 ak제곱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어떤 적분 상수가 분명 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죠. 얘를 미분하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는 내가 여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으니까 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f-k와 똑같아지는 요 점, 어떤 ft가 있어요. 요 t는 도대체 뭘까요? 요 t가 내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2k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f-k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ak 세제곱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ak 제곱의 k 마이너스니까 이거 세제곱이라고 쓸걸. ak 세제곱은 3분의 1의 at 세제곱 마이너스 ak 제곱 t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a는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빼기 k제곱 t 요거 더하면 3분의 2k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은 0이고요. 정리해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t 빼기 2k 세제곱은 0. 얘의 근 t를 구하면 돼요. 이거는 뭘로 구해요? 조립제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의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건데 t는 2k예요. 그냥 해볼게요. 1, 0,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그러면 얘가 2k로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고 실제로 넣어보면 0이 되거든요. 1, 2k, 2k, 4k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 세제곱. 그러면 얘가 t 빼기 2k t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k제곱은 0. 그러니 얘가 t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k에서는 중근을 가지고 2k에서 근을 가져요. 여기가 2k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 항상 이런 박스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3차 함수 미분하면 뭐 배워? 우리는 무조건 얘를 알아. 왜? 안 그러면 우리 그래프 못 그리거든. 이 값을 알지? 그치? 그러면 얘랑 얘를 알면 얘의 중간도 알 수 있어. 이게 실제로 뭐 k, 마이너스 k는 안 나오겠지. 하나가 5, 뭐 1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면 여긴 3이야.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올 때
요 지점이 7이거든? F7은 얘하고 똑같고 7보다 F8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얘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6까지만 잘랐으면 얘가 더 최대값이 될 거야. 그치? 어느 쪽이 더 큰지 알아야 되니까. 됐어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혹시 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은 루트 3K예요. 어떻게 알아요? 얘에다 0 집어넣어보세요. 3분의 1 x 뽑으면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은 0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러면은 0 있고 저기가 x제곱 빼기 3k니까는 루트 3k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k고요. 됐습니까? 네. 요 개념을, 요 박스를 사실은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 박스. 영상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뭐 노트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알면 사실 되게 편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간을 어떻게 끊었을 때 여기가 최대인지 여기가 최소인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2번 안 해도 돼. 안 그러면 2번 다 해봐야 되거든. 이쪽이 큰가 이쪽이 큰가. 근데 요 간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면 그 동작을 안 해도 되고, 오케이? 극대값 뭐 이런 극소값을 구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알아놓으면 좀 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그냥 그런 애니까 그러면 혹시 FK는 뭘까요? FK 저기다가 FK K를 집어넣어 보세요. 3분의 1의 AK 세제곱 마이너스 AK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FK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AK 세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외울 필요가 있는 값이 아니어서 그쵸? 어쨌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A 값에 따라서 이 파도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내가 하나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요걸로 문제를 하나만 좀 볼게요.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문제를 하나 써볼게요. 얘 지우고요. 3차 함수 y는 fx가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fa, fb는 0이고 f'a가 f'c는 0을 만족시킨대요. 이럴 때 c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문제예요, 문제. 네. 얘가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FA, FB는 0이고 F'A가 0이에요. 자, FA가 0이고 F'A가 0이라면 이건 뭘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애예요. 야, FA도 0인데 FA가 0이라는 건 A가 그 X축을 지나간다는 거죠. A에서 0이라는 거죠. F'A도 0이야. 이건 뭐예요? 미분계수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중근이라는 뜻입니다. 즉 A에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 3차 함수는 A에서 접하고 B가 해예요. 즉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물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죠. A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F'C는 어디야? 여기가 C거든. 됐어요? 도대체 이 C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는 이 그림을 따져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C는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따라서 C는 2 더하기 1분의 2B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해됐나요?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해석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상황이에요. 여기가 X축이고요. 그런데 C가 지금 여기거든요. C는 또 똑같이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또 똑같이 결론이 나오겠죠. 됐어요? 네. 실제로 이 문제를 이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풀려면 되게 귀찮아요. 물론 이 문제를 원론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답지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답지의 풀이를 한번 봅시다. 얘 또 미분을 못해서, 그러니까 적분을 안 하고 이걸 풀면 너무 답답한데, 아이고야, 얘는 이렇게 풀었네요. 이 3차 함수는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푸니까 다행이네. 얘의 fx는 얘가 중근이라는 걸 통해서 x 빼기 a의 제곱, x 빼기 b, 그리고 여기를 k,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fa와 fb는 0이라는 거, x 빼기 a와 x 빼기 b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여기가 왜 제곱이 됩니까? 얘가 f'a가 0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를 지나고 b를 지나는데 여기서 미분계수까지 0이면 얘는 중근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는 얘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걸 찾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얘를 미분해 봤어요. 앞에 거 미분. 속미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1이니까 의미 없고요. 뒤에 거 가만히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1이에요. 그쵸? 그런데 f'C가 0이면 f'C는 2k의 C 빼기 A, C 빼기 B 더하기 K의 C 빼기 A의 제곱. 얘가 0이면 K의 C 빼기 A를 뽑아내고 나면 이 C 빼기 2B 더하기 여기서 C 빼기 A가 한 번 더 있죠. 그쵸? A, B가 서로 다르니까 얘가 해가 될 리는 없고요. 얘가 해가 되네요. 3C는 마이너스 2B 빼기 A는 0. 3C는 A 더하기 2B. C는 3분의 A 더하기 2B. 똑같은 말이죠. 그쵸? 이렇게 수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하고 싶은 얘기. 3차 함수는요, 요점을 중심으로 점 대칭이에요. 얘를 원점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얘를 중심으로 항상 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극값에서 요 극대값하고 똑같은 y값까지의 길이가 똑같아요. 됐습니까? 끝. 여기까지 이해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최대 최소를 오늘 안 하겠죠? 다음 시간에 할 때 그냥 두 쪽을 다 안 풀어도 됩니다. 한쪽만 함수값을 구해도 금방 구해져요. 네.